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2250 딱 터치하더니 그대로 지금 윗골이 달았고요.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오른 전기전자부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상승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상승 뒤에 조정이 좀 온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볼 근거는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과매수권역까지 진입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기술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었던 IT 업종 이외에도 또 매기가 다른 업종, 개별 종목 이쪽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심리적인 과열 흐름도 나타났었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발생 지수대가 2220에서 2250포인트 이쪽까지의 회복이 나타났으니까 모멘텀 노출이 되는 시기에 그 반작용으로도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단기 노출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중기적 긍정적인 변화 모멘텀이 추가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해소가 단기 노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중기 재료로 긍정적인 재료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달러 흐름 변화의 시작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원화 쪽에 반영이 되고 있죠. 막 1200원까지도 가졌던 그런 모습들 이제 1150원까지도 흘러내린 모습이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반영이 마무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이 감소된다는 그 모멘텀이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감소되는 모멘텀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고, 오늘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1월 말 FOMC 회의하고 2월의 미 유동성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면 중기적인 긍정적 시그널이 이쪽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중기 흐름 추이를 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난 연말에 12월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게 이번 주 정도 보면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다시 안 봤으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이 그림 봤었는데 한두 주 더 지나면서 이제 중기적으로 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 흐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중기적인 흐름이 아직은 반전이 되지 않고 약간 좀 걸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이 타이밍하고 딱 겹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중기적으로 저것이 정말로 빨간색 하단 추세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브렉시트 관련 모멘텀이 노출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좀 달러 약세 흐름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역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영국 파운드나 유로가 오히려 약세로 반영이 되면서 이 재료 노출 이후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재료 노출 이후에 그러면 한번 재료 노출되면서 반작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시 파운드 좀 반등을 하고 유로 반등하면 달러 쪽, 미국 달러 쪽은 다시 약세 반전하지 않는가. 이 역시 재료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유로존 경기바닥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기적인 변화가 이제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해소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노출이 아니라 중기적인 재료가 오히려 추가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면은 이제 뭐 많이 올라왔고 우리 시장을 이만큼 끌고 왔던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DB하이텍도 그렇고 코스피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눌림목 매수 기회예요? 아니면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국내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산업 동향 역시 이런 IT 중심의 흐름이라는 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T가 주도 업종에서 이탈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T 업종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다른 업종이 상승 흐름에 추가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이 달러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다른 업종이 IT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에 동참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이 건재한 이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너무나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최근에 나타나셨던 CES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신규 모델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펀더멘탈 개선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에서 또 한번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동향을 놓고 봐도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급에 쏠림 현상도 나타나면서 이게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쪽의 수급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이들이 들어온 게 한 12월 6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누적 매수세를 좀 따져보니까요. 어제까지요. 3조 5,6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IT 업종이 3조, 서비스 업종이 7,000억, 7,300억이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해 봤을 때는 IT 업종, IT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 업종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 중에서 IT 서비스업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결국 IT 관련 쪽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로도 삼성전자가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IT 업종 들어온 거예요. 상당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도 6천억, 삼성전기도 3,70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결국 이 6개 종목에 다 집중이 됐다. 그 금액이 순매수 금액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급 흐름 속에서 이 상승률 자체를 놓고 봐도 작년 8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말씀드린 12월 6일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의 수급은 기관 중심이었는데 12월 6일부터는 외국인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한번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8월까지의 코스피 상승률이 5.84%고 그 이후에 12월부터 상승된 어제까지의 상승률이 8.64%인데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면은 기관 쪽이 매수했을 경우나 외국인 쪽에서 주도 장세가 나타날 경우나 다 똑같이 의약품,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이쪽이 상승률 상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밑바탕에는 펀더멘탈 개선하고 실적에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이 변화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글로벌 IT 업종하고도 비교가 될 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작년의 수익률하고 20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표로 만들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미국도 마찬가지로 IT 업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페이스북, 알파벳 이런 식인데 2019년 상승률을 보면은 애플이 86%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이 약간 좀 처지죠. 23%, 그리고 페이스북도 56%. 근데 이것이 계속 추세가 이어져 와서 2020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정도가 미국의 최고 지수였는데 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그때까지의 최고가의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애플은 올해에도 8%, 알리바바, 페이스북, 알파벳 같은 경우도 7, 8%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과연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는 글로벌 산업 동향의 그 IT 서비스 산업 중심 흐름이 글로벌 산업으로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IT 업종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업종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미국의 이런 IT 업종의 그 ETF들을 봤을 때하고 IT 업종 이외의 그런 업종 ETF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들이 차이는 나기는 나지만 우리나라처럼 IT는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의 수익률이 좋기는 좋습니다. 한 48% 정도 되고 반도체 ETF가 60%를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재나 항공우주나 헬스케어, 금융 쪽이 29% 정도,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ETF마저도 한 2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차별화학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종별 이런 차별화 요인이 기업 수익성하고 성장성 측면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부터의 중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쪽의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IT 이외의 다른 업종이 동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따져볼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별화 요인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변화 모멘텀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지금 코스피 상대적인 강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됐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8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역디커플링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아래쪽이 나스닥인데 9월 이후부터 좀 우리 쪽이 계속 위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다가 12월 들면서 제가 푸른색 박스 코너를 표시한 데에서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죠. 코스피 쪽이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면은 다른 업종들은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것이고 12월부터 IT 업종에 대해서 약간 1분기에 나타날 그 실적이 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IT 업종에서 조정이 나타나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IT 업종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업종이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저런 디커플링, 역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전반적인 업종의 개선이 나타나기는 아직 기대하기 이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수익률을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모습은 결국에 우리 IT 업종이 저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반전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의 전반적인 상대 강세가 나타나고 한다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번 1분기를 지나면서 실적의 변화 요인이 과연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 2월의 변화 요인에 추가된다. 이 가정 하에서 미국 쪽과 좀 동반해서 우리 쪽도 IT 이외에 또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보더라도 3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25bp 인상 확률이 12.7%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도 마찬가지로 인상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금리 하락 기조 기대감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펀더멘탈 이외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근거로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역 분쟁이 일단락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제 그 재료 가지고는 선거 이유가 될 테니까 연말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재료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2220포인트 오늘같이 이렇게 거기서 헤맬 수가 있는데 변화 쪽은 환율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 약세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막연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은 유동성 흐름이 자연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일단락된다 음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돼서 끝났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조적으로 달러 강세 마무리 가능성하고 맞물리고 또 FOMC 회의가 구정 이후에 대기하고 있고 2분기 미 국채 발행 일정이 2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확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러한 변화 가능성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면은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1월인데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멘텀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월 이전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한 실질적으로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전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추가 반영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이번 재료가 노출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늠하면서 구정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모멘텀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장 2분기, 당장 2월 달 괜찮은 재료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서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좀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진다.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IT 전략은 조정 시에 IT 업종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별로 좀 부담이 되면은 ETF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 말씀 드리겠고 달러 강세 마무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업종별 이익 모멘텀 변화 이거는 향후에도 중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예로 이 화장품 같은 경우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익 모멘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중국 관련해서 뭐 관광객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펀더멘탈 변화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어느 업종에서 또 이런 변화가 나타날지 그것이 내일 미중 무역 분쟁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변화의 기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기적 변화 앞으로도 좀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